아이를 키우는데도 전략이 필요하다. 좋은 부모가 되는 비법 라이프토크 부모.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매주 화요일에는요. 저희가 부모 필살기 특강으로 함께하고 있죠. 오늘도 어떤 분이 오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분이 오시기 전에 비가 먼저 왔어요. 지난주에도 화요일에 비가 왔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예.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어. 그래도 오늘은 좀 촉촉하게 내리는 봄비 다 와요. 그렇습니다. 아, 이게 두 지에 지 않는 분들. 비를 부르시는 분들이 아닐까. 좋아요. 정철이가 부른다는 얘기가 있다. 비도 오고 촉촉한 마음으로 오늘 라이프토크 부모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 하잖아요. 댓글창 활짝 열면서 시작해볼까요? 알려라 댓글 사.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EBS 핀으로 함께 해주시면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바람님이 정철 씨 잔디 인형 같아요. 날씨가 칙칙한데 예 덕분에 웃습니다. 이렇게 또 웃음 주시네요. 나는 웃음을 준 적이 없거든. 그냥 나온 거잖아. 근데 왜 잘 웃냐고, 사람들. 자, 정동철 씨에게는 웃음을 받고요. 오늘 네. 함께 하실 강사분께는 배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자, 어떤 분이 함께 하실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변호사이자 아이 정말 잘 기르시는 슈퍼 워킹 맘이십니다. 양수영 변호사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소가 참 여전하십니다. 양 변호사님 저기 약간 제 머리 스타일하고 약간 비슷하네. 싹 넘기셨네. 가르마 약간 비슷하네. 이거 기분 나쁘면 안 되는 거죠. 헤어스타일 아니고 가르마. 가르마, 네. 아니 근데 양 변호사님 오늘 필살기를 들고 오신다고 하셔서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왜냐면 세 자녀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를 정말 너무 잘 기르셨어요. 얘들이 예쁘고 맑고 밝고 공부도 잘하고. 아유, 잘 기르긴 뭘 잘 기릅니까? 어버이날인데 2시에 일어나서 엄마 오늘이 어버이날이야. 그래요? 네. 애들이 그렇죠, 뭘. 그러니까요. 어버이날도 어차피 카드 쓰는 날이고요. 어린이날도 어차피 카드 쓰는 날이더라고요. 내 카드로, 내 돈으로. 네. 아니 근데 오늘 어떤 내용으로 좀 말씀 전해주실 거예요? 오늘은 내 아이 불효자 안 만드는 법인데요. 제가 가사소송이니까 가족 관련한 소송만 16년 하다 보니까 하나 신조가 생겼어요. 불효자는 부모가 만드는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불효자인 경우는 없는데 그렇게 자라온 게 정말 아쉽고 그때 어렸을 때 좀 더 잘했으면 부모님이 좀 이런 부분은 관여를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느낀 내용들이 많아서 불효자 안 만드는 법 가지고 한번 나와봤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주제가 독특해요. 보통은 효자 만드는 법 이런 걸 생각하는데 불효자 안 만드는 법 어떤 내용일지 궁금한데요.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요새 효도 계약서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갑자기 우리 기사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몇 년 전에 한 부모님이 자녀에게 집을 주셨어요. 그런데 조건이 자기를 평생 이제 늙어 죽을 때까지 모시고 살아라가 조건이었는데 이 아들이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소송을 걸었어요. 그 집을 다시 내놔라. 그때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일명 효도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부양하지 않으면 이걸 줄 수 없다는 내용이 없으니 부모가 이걸 되돌릴 수 없다고 판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효도 계약서란 말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그 판결을 보고 효도 계약서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최근의 판례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산다는 조건으로 이 집을 준다. 그렇게 했더니 최근에는 법원에서 그래 그 집 돌려줘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꼭 우리나라의 일이 아니고요. 중국에서도 이제 노후가 길어지다 보니까 나이 든 부모의 부양의 문제가 굉장히 세계적인 이슈가 돼서 중국에서도 법을 만들어서 멀리 있는 부모를 찾아가야 하는 법. 그래서 안 찾아가면은 징역 1년 이하를 처하기도 하고요. 세네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부모 부양법이 마련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저도 이제 실제 겪은 사례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평생 모은 집이 있었는데 이 집은 이제 당연히 상속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어머니와 자녀가 같이 상속을 합니다. 근데 자녀들이 처음에는 이걸 이제 같이 나누기로 했는데 어머님께 다 드리기로 했는데 그 세금을 상담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하면 어머니 돌아가시면 또 세금을 내야 하니까 네. 명의는 그냥 자녀들이 상속하는 걸로 하고 그냥 뭐 어머니가 사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어머니가 생각해 보니까 그럴듯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상속을 했어요. 네. 근데 분명히 약속은 뭐라고 했냐면 그 집에 어머니만 살기로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뭐 세금, 뭐 이익이나 임대료 이런 것들은 어머님이 가지시기로 했는데 49제가 지나기도 전에, 네. 49제를 지내기도 전에 딸이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소송이요? 네. 그 집을 분할해서 나에게 달라. 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네. 아, 슬프다. 1년 후에 큰아들이 또 소송에 들어왔습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그 어머님이 굉장히 울고 가셨는데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4년에 우리도 상속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네. 이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일단 이거를 그 기존대로 하면은 어머님은 1.5, 1대1, 1대1 이렇게 나눠야 하는데 반을 어머니한테 떼주자. 그리고 나머지만 갖고 나누자. 네. 그러면 어머님이 노후에 좀 더 편안하게 사실 그렇죠.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으로 상속법을 개정하자고 해서 거의 뭐 개정이 될 것 같았는데 네. 이게 이제 그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경영권 문제가 걸리다 보니까 아직 이제 개정은 되고 있지 않은데요. 이것을 하게 된 움직임 자체도 얼마나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 불효자가 많으면 법으로 어머니 상속분을 좀 떼줘야 어머니가 편히 사시겠구나. 이렇게 나왔겠나 하는 이제 좀 씁쓸한 그러네요. 내용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식보다 남이 더 생각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 법을 만들어 놓자. 아니, 이 양반 살아야 그렇게서라도 되니까 보장을 해드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현실이. 네. 부모 자식 간에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런 조건이 붙는 계약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씁쓸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계약서가 나오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면서 보니까 실제로 뭐 정말 자녀가 문제 있어서 하는 경우도 많지만요. 네. 불효자가 부모가 불효자라고 만드는 경우도 좀 있으신 것 그래요? 같아요. 어떤 게 불효자인 것 같으세요? 부모님을 뭐 막대하거나 속상하게 하거나 뭐 네, 이런 그렇죠. 불효. 네, 예. 네. 그렇죠. 막 함부로 그냥 대들거나. 나는 그냥 딱 봐도 그냥 못된 놈. 봐도 못되는 그냥 네. 누가 못됐어 아주 그냥. 딱 봐도 못되게 생기셨어요. 내가 또 화살이 나한테 와서. 예. 그러니까 저희 보니까 크게 이제 첫 번째 그런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자녀가 그걸 못해서 속상한 그런 불효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뭐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다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영어학원도 가고 수학학원도 가고 정말 가라 그러면 가는 아이였으면 좋겠는데 왜 내 아이는 엄마 난 가기 싫어 안 가면 안 돼 할까 그럴 때 내 아이는 왜 그럴까 뭐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하기 네. 쉽죠. 네. 또 이제 나이가 들면 성년이 되면 결혼해서 네. 나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왔으면 좋겠는데 네. 얘가 분명히 내가 키울 때는 그런다고 약속했는데 결혼하자마자 못된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아하. 한 달에 한 번도 안 온다. 네. 이때 또 불효자가 되는 케이스가 고부 갈등까지 있어요. 생기고요. 예. 근데 이거가 이제 뭐 그대로만 그 정도면 좋은데 저희가 이렇게 사회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모님이 계세요. 결혼하자마자 정말 좋은 집을 사주셨어요. 너무 예쁜 며느리여가지고 명품백도 사주셨어요. 며느리가 딸이야. 난 정말 널 너무 사랑해. 네. 그러니 나는 너희 집에 항상 내가 가고 싶은 때 가겠다. 아하. 그리고 손주도 손녀도 너무 예뻐. 네. 집에 CCTV를 설치해놓고 손주 손녀들이 어떻게 크는지를 보시는 부모님이 계시는 거야. 아. 며느리가 싫다고 내색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집은 부모님이 사주신 거니까. 그래. 용돈도 충분히 주시고 명품백도 주시는 부모님인데 네. 그리고 매주 가서 부모님한테 인사를 하고 같이 화목하게 행복한 가족 식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해보셨지만 알겠지만 이게 몇 년이나 갈 것 같으세요. 그렇죠. 네. 그 누군가 그래요. 나를 그래, 계속 쉽지 지켜보고 않죠. 있다는 게 그리 기분은 좋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럼요. 맞아요. 그게 네. 아무리 사랑이 네. 비롯된 거라 하더라도. 그래서 며느리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남편한테. 네. 이거 좀 아닌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아들이 이제 어머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님, 이건 좀 아니신 것 같고요. CCTV는 좀 빼시고, 그 다음에 매주 가는 건 좀 줄입시다. 어머님이, 부모님이 난리가 나셨죠. 예. 나는 너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불효자인 거죠? 그 순간부터. 그렇죠.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불효자 만든 거네요. 그래서 부모님이 내가 줬던 집을 가져와라. 아이고. 그런데 그 아들이 중심을 잡았으면 좋은데 어머니 그건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재산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인한테 그렇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이 집 부모님한테 돌려줘야 돼. 안 그러면 우리는 상속도 못 받을지 몰라. 이렇게 해서 며느리가 반대해서 이혼 소송까지 이른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제가 처음에 네. 불효자는 부모가 만드는 것 같다라는 네.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케이스는요. 네. 우리 이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캥거루족이라고요. 예. 뭐 장기 요새 정말 불황이고 실업도 많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어떤 면에서는 부모 옆에 있는 게 너무 편해서 벗어나지 않는 자녀도 많이 있고요. 이제는 신캥거루족이라고 해서 결혼해도 떠나지 않는 거죠. 네. 손자손녀 키워줘야 되니까. 그리고 뭐 엊그제 뉴스에 나오면은 결혼해서 부모 집 근처로 오는 예, 그런 자녀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부모님은 행복하시긴 하시겠지만 그만큼 또 힘드셔야 되니까. 그 부모님도 1, 2년은 행복하신데요. 그게 맨날 있으면은 나도 좀 놀러 가고 싶고 나도 좀 친구들하고 하고 싶고 한데 손자손녀 봐야 되고 맨날 눈치 보고 사니까 부모님들이 꼭 그게 행복한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오죽하면은 AS 한다고 하겠어요. 부모님들이 네. 아이 길러놓고 그 손주까지 봐줘야 되니까. 그래서 뭐 엊그제 제가 들어본 어떤 이제 사연을 보니까요. 네. 가장 요새 좋은 효도는 네. 이혼한 딸이 그냥 손녀만 데리고 오는 거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것도. 오늘 자꾸 울고 싶어지죠, 자꾸. 아, 정말 씁쓸해요, 네. 오늘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최근에 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니까요. 네. 25살 이상 미혼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사는 비중이요. 1985년에 9.1%에서 2010년에 26.4%. 그러니까 몇 배나 증가한, 4배 이상이 증가를 한 거죠. 네. 아마 최근에 통계를 다시 내보면 훨씬 더 많이 증가했을 거라고 생각을 또 합니다. 결혼도 점점 늦어지니까 저건 더 올라갈 그래요, 수밖에 맞아요. 없죠. 네네네. 맞아요. 저는 이거를 실제로 겪었어요. 저희 막내 동생이 절대 집에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자물쇠를 바꿔라. 저희 부모님이 차마 못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 책임이 저희 부모님에 있다고 정말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문제만 아니고요. 이탈리아에서도요.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 소송이 연간 8,000건이고요. 예. 나가라고 하는 소송, 네, 자녀 보고 떠나거라. 프랑스에서도 네, 연간 900건 이상인데 그래서 부모가 자물쇠를 바꿨더니 아들이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건 거죠. 어머나. 날 거기 들여보내는. 네, 이런 일들이 제어 있어서 오늘 저희가 한번 필살기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